안녕하십니까. 직업이랑 성함과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은. 저는 이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유민이라고 합니다. 피트니스 모델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담에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마케팅 교육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마케팅 그 교육을 들으셨을 때랑 제가 지금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방향이나 질문하는 것들이. 근데 애초에 딱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왜?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한국인 정서상 왜 계속 물어보면은 시비 거는 줄 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는데. 전 좋아해요. 네, 괜찮아요. 질문 많으면 좋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왜를 오늘 좀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잡아드릴 때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성향이 좀 어떤지. 성향이요? 성향이라 하면은 제가 이제 나누는 기준은 진치파랑 워라밸파가 있어요. 이걸 나누는 이유는 진치파, 저는 굉장히 좀 목표 골포커싱을 좀 하고 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좀 생명을 갈아가면서 무조건 하는, 그러니까 휴식을 그냥 안 하고 나중에 다 이루고 나서 실내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필라테스 강사분들을 좀 많이 피드백을 해드릴 때 제가 생각하는 몰입과 그 사람들이 몰입하는 수준은 상대적이니까 워낙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진치파라고 했는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워라밸파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고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워라밸파면은 그 피드백이 안 통하니까, 그 워라밸파라면 그냥 애초에 그거를 감안하고 피드백을 할 거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스스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완전 진지하죠. 아 진짜요? 네. 어떤 근거로 그러면? 저도 진짜 일 쉬는 거 안 좋아하고, 네. 저는 원래 뭐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전 쉬는 게 사실 쉬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고 계속 일하고 있고, 근데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막 힘들다고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물 흐르듯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 쉬어야지 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고민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방향을 이제 잃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캐릭터로 이런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필라테스 원장도 하지만 피트니스 모델도 하고 있다 라고 했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이 캐릭터, 퍼스널 브랜딩의 2차 전직은 하나의 스페셜리스트가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장하는 거는 상관없으나 먼저 하나의 완전 특출나게 1등 혹은 권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두 개가 공존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자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그냥 상상을 했었을 때 과연 피트니스 모델, 머슬 매니아라고 칠게요. 그 머슬 매니아의 의상들을 입은 사람이 교육자의 이미지인가라고 생각했었을 때 싱크가 맞는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싱크가 맞지는 않지만 또 그게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어쨌든 요즘에는 네. 뭐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는 것처럼 그건 좀 자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캐와 부캐는 있죠. 근데 연예인들을 만약에 보면 그 다나카 뭐 이런 사람들도 계정이 다르잖아요. 계정이 다르면서 각각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게 한 캐릭터에 세계관이 겹쳐 있어. 그건 저는 싱크가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분리를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나 피트니스 모델도 그렇고 바디라인 이런 것들을 또 어필을 하고 이런 것들도 여성분들한테는 좋은 기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자는 또 교육자도 따로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편이라서 차라리 계정을 분리를 하고 각각을 그 결에 맞게끔 계속 스페셜리스트, 전문성을 계속 올리는 걸 전 추구를 하는 편이고. 근데 이게 섞여버리면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매일 공복 유산소를 타고 뭐 먹는 것 쪽으로 쭉 해서 비포 애프터를 같이 챌린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화장품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운동하는 거랑 화장품이랑 이거 결이 안 맞잖아, 카테고리가 안 맞잖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분은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운동을 하면서 노폐물이나 땀이 계속 배출되니까 이게 계속 피부과를 매일 갈 수는 없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 화장품을 너희들 위해서 가져와 봤어 라고 하면 어거지로 그래도 명분을 만들어서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어거지로 가져오는 것과 캐릭터가 좀 물과 기름이처럼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거는 아예 좀 얘기가 다른 거라서,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그럼 본캐는 어떤 걸로 할지 부캐는 뭘로 할지를 명확하게 좀 분리를 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타겟을 따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좀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주 캐릭터는 뭘까요? 주 캐릭터야. 네.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센터니까 네. 센터를 운영하는 타이틀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럼 원장의 캐릭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 원장이면 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그냥 회원님들 PT인가요? 아니면 이 원장이 아닌 교육자로서 원데이든 자격증 과정이든 이런 교육 수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두 개 토탈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교육자 이미지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필라테스 원장. 그럼 이게 본캐고. 네. 그다음 부캐는? 부캐는 지금 그래서 사실 고민 중이에요. 아, 요즘에 본캐랑 부캐랑 지금 이렇게 나누진 않았고, 근데 이제 한테 살짝 들었던 게 좀 계정을 분리시키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계정 좀 분리를 시켜볼까 해서 제 계정을 그냥 일반 그 브랜딩화를 만들어야겠다. 원래 기존 하고 있던 계정을 그렇게 만들고 센터 계정을 새로 분리시켜서 아예 원래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센터를 이전하면서 그게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아예 그냥 새로 만들어서 해버릴까 그럴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분리를 시켜야 되지? 라는 생각 갈피에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거를 왜 굳이 캐릭터를 나누어야 하냐면 우리를 팔로우를 이제 마케팅 축이라고 타겟과 욕구가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를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센터가 지역이 혹시 어디시죠? 지금은 부천에서 청담으로 이전했어요. 그럼 청담이네요. 그럼 청담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만 들어도 약간 부자들이 좀 그래도 소득 구간이 좀 높은 그런 사람들을 봤어. 최근에 제가 압구정 쪽을 지나가면서 필라테스 센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압구정 쪽에 그 이벤트를 필라테스 양말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신규 회원들한테. 그럼 봐보세요. 압구정에 필라테스를 배우러 다닐 것 같은 회원들은 과연 이 타겟들은 소득 구간이 어떻게 될까? 돈이 많을까 적을까? 그러면 많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타겟이 정해졌고 그러면 부자인 사람 근데 우리 센터의 대안이 토삭스예요. 혹은 5만원 할인이에요. 이게 과연 싱크가 맞냐 이거죠. 타겟들과 우리의 대안이. 차라리 이런 타겟들한테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우리는 있어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자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준 대안을 제공을 해야 이 전환율이 올라갈 텐데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전환이 안 될 거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이 타겟과 욕구는 어떤 느낌인지는 좀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네. 이 예시로. 그랬을 때 우리는 교육자 이미지를 이제 본캐로 할 거예요. 그러면 유미 원장님을 어떤 타겟들이 팔로우를 할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릴스를 올리고 게시물 올려가지고 사람들 그냥 많이 보고 좋아요 많이 누르고 팔로우 많이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 교육자 이미지에서 이 캐릭터에서는 어떤 사람을 모아야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상 팔로워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팔로우가 중요한 거죠. 전 반대로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노출이 원래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인스타가 1세대 때는 팔로워가 높은 사람부터 이제 노출이 좀 잘 됐고 그럼 좀 더 잘 보이고 하니까 눈에 띄고 하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좀 많이 모아야겠다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이어트 식단으로 좀 많이 올렸었거든요. 네. 한창 코로나 심할 때는 사람들이 운동 안 하고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먹는 걸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는 좀 조회수가 좀 잘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공이 요리라서 거기엔 좀 되게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점점 노출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또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걸로 해볼까 해서 운동으로 좀 올리다가 거기서부터 좀 뒤엉키면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그 타겟을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게 조금 더 뾰족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로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우리가 경제 자유를 이루려면 이 본캐로서 일단 수익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은 이 수익을 벌어다 줄 사람이 과연 누군가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럼 어떤 것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뭐 원데이 레슨이 있을 수도 있고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증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지도자 과정인가요 혹시? 네. 지도자 과정이면은 새싹 강사님들이나 혹은 2, 3년차 강사님들이 그러면 우리의 타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을까? 라고 했었을 때 저도 이제 협회를 이제 하면서 대충 이제 들은 것들이 이런 거였어요. 새싹 강사나 2, 3년차는 대부분 시퀀스 전략이라든지
프로그래밍 하는 거 아니면 난이도 조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적인 협회에서는 공장형 시퀀스를 많이 알려주니까 대부분 실전에 투입을 했었을 때 이 회원님들의 체형이 사실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맞아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배운 거에서 이거를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만 그냥 계속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으니까 회원님들도 불만이고 그리고 자기도 뭔가 발전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각광받는 게 시퀀스 전략 같은 것도 따로 이대 레슨을 해서 비싸게 교육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욕구는 자기가 강사라는 직업으로서 어떻게 하면 오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실력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이미 지도자 과정도 그러면 수업을 하고 계시고 원장이라고 하면은 강사 생활을 또 꽤 오래 살아남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이 사람들의 욕구를 우리의 대안으로서 싱크를 맞출 수가 있다. 그러면 컨텐츠를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체감이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중요하고 이 캐릭터에 따라서 타겟이 설정이 되고 그 사람 타겟이 설정이 돼야 욕구가 마련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럼 이렇게 짤 수가 있겠네요. 그럼 타겟은 우리는 새싹 강사나 2, 3년 차라고 좀 보면 될까요? 네. 아니면 뭐 3년 차 이상으로도 우리가 좀 커버를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서비스가 교육이 사람마다 필요하면은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4년 되더라도 조금 되지 않고 내가 지금 배웠던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럼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어쨌든 주는 이거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게 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초보 강사들 혹은 이제 배운 선생님들 타겟으로 한 다음에 조금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라테스 창업하는 거를 컨설팅이나 이런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먼저 찍고 컨설팅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 1세대 인플루언서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제가 정의하는 1세대,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1세대 인플루언서는 그러니까 제가 정의하는 1세대 인플루언서는 SNS를 하냐 안 하냐 차이였었던 것 같고 그때 초반에 SNS를 한 사람들은 빵 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2세대는 요즘 세대인데 거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이 이게 포장지만 너무 이쁘게 딱 해서 교육 기술을 막 1기, 2기, 3기, 4기 막 받고 막 이제 실력은 그렇게 막 잘 모르겠는데 이런 포장지나 인스타 그런 꾸며져 있는 것만 잘 해가지고 그 과정을 굉장히 비싸게 받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고 3세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인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이제 어쨌든 커머스 업계에서 브랜드를 운영을 했고 매각도 한 상태에서 이제 넘어온 거에서 마케팅은 어차피 그냥 제가 도와줄 거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각광받지 않을까. 왜냐면 2세대 인플루언서들에서 결국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강사들이나 교육생들은 결국 실물을 느낄 것이다. 왜냐면 자기가 적용을 못하고 그 교육비로 걔네들은 부자가 된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3세대로 이제 점점 전환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뜰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제 창업 관련해서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네요. 그럼 혼자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2, 3년차 강사분들은 센터를 창업할 욕구가 있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2, 3년 차들이 창업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네. 어찌됐건 다 목표 로망이 다 갖고 있잖아요. 센터를 차려야겠다, 필라테스 오늘 하고 싶다라는 로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 원하는 사람들한테 좀 제가 이제 했던 창업하기를 하면서 뭐 알고 있던 노하우들을 좀 알려주는 거죠. 네, 저는 컨설팅을 먼저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목표를 두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이걸로 좀 유튜브를 먼저 찍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겟과 욕구에 대해서 대충 감이 오셨죠? 네. 그러면 부캐로서도 그래도 퍼스널 브랜딩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 어떤 게 좀 괜찮을까? 지금 혹시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안 떠올랐으면 바로 다음 메타인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캐릭터를 같이 짜봐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단어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요새 유행하는데. 그쵸.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이런 걸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정의를 말씀드리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본인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객관적 평가를 이제 들어가는 건데. 나의 객관화. 네, 자기 객관화를 그냥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합니다. 모듈화하는 걸 좀 좋아해요. 계속 쪼개고 분석하고 하는 걸 좋아해서 메타인지도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못하는 거 이렇게 좀 분리를 할 수 있다 저 생각해요. 혼자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아 그래요? 종이에 써가지고 내가 못하는 내가 못하는 거랑 잘하는 거. 그럼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근데 못하는 거는 몇 개 안 써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동물은 자기 방어 기제가 발현되기 때문에 무식 속에 그래서 안 쓰는데 사람들의 욕구 중에 하나는 본인의 결핍이나 부족한 점을 올려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그냥 냉정하게 인정을 할 줄 알아야 약점을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를 벤다이어그램 아시죠?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20개, 30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숙제예요. 숙제로 네. 내드릴게요. 네. 메타인지를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를 평소에도 하셨다 하니까 네. 이거를 30개 이상씩 써보세요. 30개 이상. 네. 어제도 썼었는데. 그러면 분명히 교집합인 부분도 있을 거고 이걸로써 어떻게 두 번째 거를 하냐 혹은 이걸로써 어떻게 컨텐츠를 만드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하는 부분은 분명히 강세니까 본인이 이제 부캐로 아까 교육자 이미지에서 잘하는 거라고 쳤었을 때 원장님께서는 필라테스 강사에서 어떤 능력이 좀 뛰어나신가요? 필라테스 강사에서요. 네. 저는 굉장히 큐잉도 잘하고 조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체형 교정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몸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필라테스 강사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인터뷰하셨던 그분이 있었는데 똑같이 말을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좀 잡아줬냐면 수업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보상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바로 캐치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유연하게 그 시퀀스 프로그래밍을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오 맞아요.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랑 저 섬세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본인의 강점을 그래서 조금 날카롭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상작용을 잘 그럼 눈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뭐 보상작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보상작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좀 더 뛰어나신지 타 강사애들에 비해서. 이건 조금 회원님들이 보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갑자기 순간순간의 동작이 잘 떠올라요. 이 사람이 동작이 잘 안 됐을 때 아 바로 그러면 다른 동작으로 이런 비슷한 동작을 바꿔야지 하는 생각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좀 준비를 잘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제 수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계획을 했어도 이 사람이 이만큼의 동작이 잘 안 나오면 보상 패턴이 나오면 좀 바로 바꿔버려서 다른 동작으로 바꿔버리거든요. 수업을 아예 싹 다 바꾼다던가. 그거를 좀 맛있게 표현을 하자면은 난이도 조절을 잘한다. 아 네. 네. 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보상작용에 따른 회원님의 체형 혹은 보상작용에 대해서 난이도 조절을 유연하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그러면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하는 거. 적어주세요. 아 이건 제가 이미 너무 많이 얘기를 평소에 해가지고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타 강사에 비해서 강세인 부분들이 딱딱딱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서류화를 잘해야 돼요. 잘 정리해놔야 돼요.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섬세하다, 뭐 혹은 큐잉을 잘한다 이런 거는 1년차 강사들도 사실상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서류화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가치 더하기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냥 단순히 시퀀스를 잘 짠다 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제가 가치를 한번 더 해볼게요. 더 비싸게 한번 그 사람의 서비스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말을 더 붙여볼게요. 회원님들의 체형에 따른 시퀀스를 잘 짠다와 시퀀스를 잘 짠다는 어떤 게 좀 더 비싸 보이나요? 첫 번째 회원님들의 체형에 따른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기 더하기라고 가치를 더 너무 많이 더해서 요새 이제 2세대 인플루언서들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그럼 시퀀스를 잘 짠다를 너무 많이 가치를 더해서 사기를 한번 쳐볼게요. 회원님들의 체형에 따라서 의학적인 오류 없이 시퀀스를 잘 짠다. 의학적인 오류 없이요? 네. 이거는 필라테스 강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거는 의사가 하는 영역이고 그렇죠. 본인의 아까 잘하는 부분은 수식어를 쓰든 아니면은 조금 더 그 타겟에 맞는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가치를 올리는 게 나중에 1대1 프라이빗이면 사실상 할 수 있는 하루의 수업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몸값을 돌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컨설팅 배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냥 본인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따졌을 때 1회당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런 표현들만 잘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리소스인데 이걸 표현을 안 해서 10만 원을 받느냐, 표현을 잘 하고 15만 원, 20만 원을 받느냐, 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치 더하기를 우리가 잘하는 것들로 다 채워넣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숙제로 잘하는 것들을 막 나열을 하고 나서 그거를 가치 더하기 하는 연습을 하고 해보세요. 그럼 예시를 한 개 더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무설탕 사탕이라는 리소스는 일반적인 타겟들한테는 메리트 있는 혹은 맛있어 하는 그런 리소스인가요? 일반적인 사람은 여기서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중적인, 일반적으로 봐서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죠. 네. 근데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 리소스는 어떨까요? 너무 좋죠. 그러면은 이거를 무설탕 사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뇨병 환자 전용 사탕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이름을. 그럼 갑자기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네, 벌써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가치 더하기예요. 근데 리소스는 바뀌었나요? 아니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금은 제가 어떤 방식을 썼냐면 타겟을 한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캐릭터를 설정을 할 때도 불특정 다수에게 저는 많이 모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였었으면은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오히려 타겟을 좁혀버리면 본인이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 캐릭터 같은 경우는 교육자 이미지로 갈 거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많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컨텐츠보다는 조금 더 교육자로서 혹은 필라테스 강사, 새싹 강사, 그다음 2, 3년차 강사들한테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컨텐츠와 그리고 그 결을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수익으로까지 전환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피드를 제가 한번 훑어봤었을 때 처음에 한테 느꼈던 건 똑같이 느꼈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지? 좀 약간 중구난방인데? 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엄청 옛날 걸 좀 그래도 내려가 보니까 그때는 괜찮았어요. 정보성 카드 뉴스들이 막 있고 한참 작년이랑 올해 초까지. 그까지 제가 막 내려가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필라테스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캐릭터인 건 알았는데 점점 갈수록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그렇게 조금 이제 캐릭터의 방향, 큰 방향에 대해서 좀 짰어요. 네. 그 다음에 컨텐츠를 그러면 좀 어떻게 좀 짜면 좋을까에 대한 거는 잘하는 게 있을 거고 좋아하는 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냥 뭐 예시로 들게요. 어차피 피드도 보시니까 밤에 이제 산책로에서 스트레칭하는 영상이 이제 릴스를 이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좋아하는 것에 이쁜 곳 가기 혹은 산책하기 그리고 산 찍기 이런 게 있었고 잘하는 것에 스트레칭하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를 결합만 해도 컨텐츠가 나와요. 그러면 산책과 이쁜 곳에서 사진 찍기, 스트레칭, 산책하다가 그냥 그 길거리에서 스트레칭을 막 다리를 쭉쭉 이제 난간 같은데 다리를 올려서 스트레칭 쭉 하고 하는 거가 뭐 릴스가 터졌어요. 막 10만. 그리고 이쁜 곳 가기를 조금만 변형을 해도 여러 공간에서 그러면 또 스트레칭 할 수가 있겠네요. 뭐 물론 그 무슨 섬유동가 무슨 어떤 이쁜 한강공원이었나? 그런 데서 스트레칭 하는 것도 올렸었고 헬스장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올렸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를 합쳐버려도 콘텐츠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유미 원장님도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를 아까 숙제로 30개씩 막 쓰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는 거에서 이거랑 이거랑 같이 결합하면 이런 콘텐츠가 좀 나오겠네? 그러면은 방금처럼 이쁜 장소 가기라는 거는 이쁜 장소는 한두 가지인가요? 굉장히 많죠. 그니까 이거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스트레칭만 해도 몇백 가지의 컨텐츠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아까 처음에 보충이셨던 오늘 뭐 올려야 되지? 내일 뭐 올려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컨설팅을 해줬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오케이 이거부터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 캐릭터에 맞는 일단 캐릭터가 정해졌죠. 그럼 교육자예요. 교육자에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교육자 이미지를 연출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로 해가지고 이거부터 먼저 방향 잡고 캐릭터 잡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메타인지를 한 다음에 컨텐츠들이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모델, 전문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유미 원장님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실 브랜드사가 그 사람을 모델로 쓰려면. 그러면 자 피드에 스포츠 영양학이라고 하셨나요? 그거를 식단을 막 짜주는 걸 좋아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꾸준히 피드를 계속
올려놓고 있으면 만약에 여기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외모적인 기능제도 괜찮은데 이런 전문적인 뭔가 지식도 있는 것 같네, 그리고 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팔로워들이 팔로워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인지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모델을 사용한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유민 원장님께서 부캐로 식단 같은 걸 막 짜줘요. 그럼 그 식단을 공유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팔로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닭가슴살 브랜드의 모델이 됐어요. 그리고 뭐 볶음밥 관련해서도 닭가슴살 볶음밥 이런 거에서 모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부캐를 팔로우를 하고 있는 그 팔로워들은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상관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브랜드사들은 써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